이번에 불타서 집중적으로 거의 만채가 탄 지역들을 보면 말리부나 해변가에 있는 정말 럭셔리 주택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들이 피해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또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물을 놓고 나가고 있어요. 최근 LA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의 기회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미국 부동산 전문가이신 최천훈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톡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천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캘리포니아 LA에서 스카이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LA 산불은 이제 완전히 화재 진압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했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역대 산불 중에 최대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년 전에 그 하와이에 네. 그 마우이 산불이 또 매스컴을 많이 탔었는데 네. 거기서는 100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 28명 정도. 인구 피해는 별로 없었지만 네. 경제적인 피해는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최근 기사를 보면 LA 정부에서 에디슨이라는 전력회사에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400조의 피해 규모입니다. 잠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네. 거의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주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재가 난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와서 마치 트럼프의 행정명령처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어떤 이 파급력이나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게 N425라는 행정명령인데 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건축 퍼밋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킨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그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퍼밋 이슈가 웬만하게 걸리면 6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4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특히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나무집이고 그리고 이번에 화재 산불이 크게 났지만 산불 화재가 크게 났지만 항상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규제를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뭐 하다못해 집에서 차고를 짓더라도 6개월 이상 퍼밋이 걸리고 건축 6개월 거의 하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건축 허가만 지금 말씀하시는 보통 6개월 거죠?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네네. 좀 더 아까 돌려서 말씀드리면 N425라는 행정명령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은 건축 퍼밋을 간소화했어요. 네. 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기존에 승인된 불타서 없어진 그 집이지만 그 불타 없어진 집에 건축 도면이 있으면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퍼밋 기간이 6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환경 영향 평가라는 네. 이제 미국의 받아야죠. EIA라고 하는 건데 네네. 주로 이제 말리부 이번에 엄청나게 불탔던 거기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었던 집이 있었잖아요. 네. 한 채 콘크리트로. 봤어요. 네네. 나머지는 다 나무였는데.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니즈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영향 평가도 면제가 되고 주로 이제 이번에 불탄 집들이 고급 주택지가 몰려 있는 곳이라서 이 집을 졌을 때 신축이 되면 이제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재산세, 보유세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동결하는 그런 어떤 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탄 지역 중에서 지금 보험들이 다 대부분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LA 지역이 워낙 산불이 이제 잦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들이 보험 신규 뭐 가입이나 아니면 갱신을 좀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제가 이런 걸 뉴스에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안 들어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매물로 많죠. 나오는 경우가. 그리고 그 아까 보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훨씬 크니까. 그리고 집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모기지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필수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재미있는 말씀 드리면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그 이 유틸리티
공과금 고지서를 보니까 피해 복구 비용이라고 해서 뭐 2달러인가 3달러인가 붙었더라고요. 그럼 그 그렇겠죠. 주의 뭐 주민들한테 저만 다 뭐 미운털이 박혀서 네. 부과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 자칫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요. 주민과의 어떤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부가 단독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런 어떤 컨센서스 과정을 일으켜서 하는데 물론 저희 그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런 통보는 오죠. 근데 그걸 누가 다 봐요. 그런 식으로도 세수 확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건축 허가 등의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 주택 재건도 좀 빨라질 거고 공급도 활성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번에 불타서 집중적으로 뭐 거의 만체가 탄 지역들을 보면 말리부나 해변가에 있는 정말 럭셔리 주택들, 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로즈볼 파크가 있는 패서디나 옆에 있는 알타디나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예. 결론은 이 사람들이 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또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물을 놓고 나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DIY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워낙 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do it yourself 혼자 합니다. 뭐 물건도 그래서 자기가 사서 만들고 하다못해 그 이 부분 보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본인이 이제 건축주가 돼서 다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다 없어져서 불타 없어져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냥 저 보상만 받고 그 이제 보험이죠. 보상 받고 딴 데 가서 좀 편하게 안전하게 살자. 이런 인식들이 좀 어느 정도 기저에 깔려 있어서 저렴하게 네. 좀 금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도 투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 2년 전에 하와이 산불 났을 때 제가 그 뉴스에서 보면 거기 막 몰려가서 뭐 그 토지를 막 사고 이렇게 다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 뭐 이런 뉴스 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걸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건축을 다 해서 이제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그 투자 열풍이 일었었고, 네. 그러면 나도 여기서 투자하면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게 그런 투자 열풍에 비해서 보면 이 행정적인 미비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아직까지 건축 퍼밋이 안 나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다라고 거의 3년째인데요. 그렇죠. 2년, 최대 2년, 네. 최소 2년이 넘었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게 다 투자 비용이 고스란히 자기의 채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사이에 일단은 그 모기지 네. 레이트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금리가 아시겠지만 거의 7%대까지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6% 정도 캘리포니아에서 가고 있는데 중간대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크지만 근본적으로 일단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차압이라고 하죠. 이제 내놓고 이제 뭐 파산하고 그런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재건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그건 뭐 예측할 규모나 수 위치에 있을까요?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하면 많은 부분들이 많이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물건이 리스팅이 됐죠. 그럼 그걸 이제 사면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한 달로 보고 있고요. 퍼밋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2달. 아까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60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건축 기간을 일반 싱글 프로퍼티 같은 경우 6개월에서 7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완료해서 리스팅을 올리죠. 그거 한 달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스크로가 닫히는 기간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13개월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예측했던 타이트하게 갔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우이에 비하면 마우이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그 퍼밋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LA 산불 났을 때는 아무래도 그 하와이 산불에 비해서 우선간 일단은 LA 지역은 현재로서는 좀 그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죠. 보고 있어요. 역대 올림픽 개최 지역들을 보면 주로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한 곳 빼고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올랐어요. 오른 그 기간이 올림픽 개최 바로 4년 전부터
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 해에는 오름세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8년이 LA 올림픽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7년까지는 네. 상당히 이 상승세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 LA 올림픽, LA 쪽에 연관해서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네. 생활 반경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속철도입니다. LA에서 네. 라스베가스 사이에 그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 그럼 언제쯤 그게 완공 예정? 지금 완공 예정은 2028년 상반기인데요.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LA의 사람들이 너무 높은 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퍼졌어요. 네. 애틀란타도 가고 또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거든요. 네. 근데 고속철도로 인해서 지금은 4시간 거리인데 예. 이게 2시간으로 주파가 되면 와. 그 러시가 더 일어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쪽 부동산을 좀 투자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회죠. 기회예요. 이건 명백한 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개발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전체가 다 싹 다 밀려서 새롭게 도화지에 엎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알박기도 있고 예. 주변에서 방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알타디나 같은 경우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손실을 본 지역이 말리부 해변가 지역이고 네. 위쪽으로 이제 알타디나 지역 같은 경우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만체가 탔습니다. 완전히 다 전소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나 이런 작업들이 다 끝나서 이제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하나 일반적인 사이즈의 한 7,000 스퀘어핏 되는 그런 부지들이 한 50만 불, 60만 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1,500 스퀘어핏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평, 50평 그 사이대에서 균일하게 건축비를 최저로 잡아서 대략 한 40만 불 정도 넣으면 한 100만 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몇 달 전에 거래 가격이 네. 140만 불, 150만 불이었어요. 네. 더욱이 더 메리트가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10만 불, 20만 불 깎는데 수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그 시세는 건물이 거의 한 6, 70년 된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근데 좀 신축이잖아요. 똑같은데 새로. 신축이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적어도 그 과거의 그 가격은 네. 미니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을 텐데 네.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 대출은 기본적으로요. 네. 그 미국 현지인 경우에 이제 20%. 네. 그리고 물론 뭐 FHA랄지 군인 경우에 뭐 3.5%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0% 정도.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100만 불이면 80만 불 대출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네. 그것도 가능한데 보통 다운페이를 좀 높여서 예를 들어서 70%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자율은 한 1% 정도.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6.5%, 6.7%가 현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네. 거기에 한 1% 정도가 더 얹어집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종 수익률이 높다라면 해볼 만한 네. 투자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반면에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 분명히 마우이라는 하와이에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디테일한 행정명령이 나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막상 또 서류 들고 들어가면 또 이거 트집 잡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항상 남아 있는 거고요. 그게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에서 서울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4시간 가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투자 대행 업체 또는 그 뭐 컨설팅 업체를 잘 선정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계약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하시면 실패 확률을 확연히 낮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믿을 만한 그런 업체를 이제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럼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는 믿지 마세요. 유튜브라는 게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네. 제가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3년 전 영상을 보시고 마치 어제 본 영상처럼 네. 물어보시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벌써 3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